성공! 굿!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홍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챕터 3A에서 챕터 4에서는 관계 부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관계 부사. 관계란 말이 들어간 걸 봐서 한 문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한 문장과 한 문장을 딱 연결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를 알고 있다면 관계부사는 쉬워요. 관계대명사에 살짝 1g 정도만 덧붙인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쫙 보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관계대명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계대명사 두 문장을 하나로 딱 합치는 거죠. 그죠? 풀칠해서 합치는 건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에요. 공통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문장과 문장에 공통 연결고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령 이제 소년을 만났다. 그래서 I met a boy라고 있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I met a boy 하게 되면 나는 소년을 만났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소년을 만났다. 근데 그 소년이요. 그 소년이 the boy라고 할 수도 있지만 he라고 하고요. He was 어쩌고 저쩌고 handsome 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I met a boy. He was handsome 이라는 두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합칠 수 있죠. 그죠? 연결고리가 있죠. A boy하고 he는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온 문장에 있는 이 공통분모 얘를 뭐라고 한다? 먼저 나왔다고 해서 선행한다. 선행사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뭐 할 수 있겠어요? 생략을 하고 합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I met a boy 되고 그 다음에 he 없어지고 그죠? was handsome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두 개가 원래 두 문장이었는데 하나랑 합쳐졌어. 이 두 개는 관련이 있어 라고 해서 요 안에 관계와 관계된 걸 넣어야 되는데 특히나 he라는 것은 대명사죠. 그죠? 네, 대명사 즉 명사에서 우리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요 사이에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결정할까요? 앞에 나온 선행사의 종류가 중요한데 선행사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었죠. 간혹 이제 물론 동물을 사물로 치기도 하지만 사람 아니면 사물이나 동물이죠. 그죠? 혹은 같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고요. 뒷문장을 보니까 he라는 주어 자리가 지금 뻥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즉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오는 것 이게 who가 됩니다. who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분들 나와 됐다. 네 나왔어. who 말고 이제 만능도 있어요. 만능 that이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that은 뭐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었지,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who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ho. 자, 그래서 뭐 크게 커졌어 이게. 줄어들어. 자, 그래서 who, tha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was handso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연결되는 거 요거 관계대명사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I met a boy who was handsome 이런 게 만들어졌고 얘가 바로 who가 혹은 that이 관계대명사란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나간 것이 바로 이제 관계부사가 되는 거야. 관계부사. 자, 볼게요. 문장 일단 쭉 있습니다. 먼저 해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This is the place where they met last night.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 비스무리하게 있죠. 그죠? 이거 두 개가 연결됐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충 보면 this, 이곳이 is the place. 그 장소이다. 무슨 장소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장소는 장소인데 무슨 장소일까? They met last night. 그들이 만났어요. 어젯밤. 이 장소에서 어제 만났다는 거구나. 오케이. 그죠? 그래서 뭔가 이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이 장소하고 관련 있는 문장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문장 두 개를 뭔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딱 붙였다는 거 알겠죠? 다음 거 볼게요. August 15th is the day when I was born.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은 is the day. 날입니다. 무슨 날? 궁금하죠, 그죠? 안 궁금해요? 궁금해 주세요. 자, 무슨 날이냐면 I was born.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날, 즉 생일이구나.
그래서 이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연관이 있죠, 그죠? 연관 있는 문장을 이 when이라는 녀석 풀을 써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관계를 지어주는 건지는 알겠죠, 그죠? 관계를 지어준다. 그 다음 볼게요. Tell me the reason why you didn't do your homework. 돼 있습니다. 자, 끊어볼게요. Tell me, 나한테 말해줘. The reason, 이유를 말해줘. 됐죠, 그죠? 이유를 말해줘. 됐고요. 자, why 돼 있습니다. 왜? 자, you didn't do your homework. 너가 didn't do, 하지 않았는지 너의 숙제를 돼 있죠, 그죠? 이유는 이유인데 왜 너가 숙제 안 했는지 이 연결돼 있죠. 이유가 뭐 이유에 대해서 묻는데 숙제를 왜 안 했는지 이유를 묻는가?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이렇게 연결이 역시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방법이라고 있어요. I don't know 돼 있어요. 나 몰라요. How 어떻게 he knew 그가 알았는지 my phone number 내 전화번호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뭐 안다 모른다 있고요. 이렇게 뒤에 방법 역시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이 어려운 말 당장 보지 마시고 자, 이게 본 것처럼 관련 있는 내용이 연결돼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place였으니까 장소였죠, 그죠? 그잖아요, 장소. 장소하고 관련됐을 때는 where 써가지고 풀칠을 했고요. day는 어때요? 시간 개념이죠. 날이니까, 그죠? 시간이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 언제라고 알고 있었던 이 의문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합쳤어요. 이때는 의문사가 아니겠죠. 언제라고 해석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풀칠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유 같은 경우에는 reason 다음에는 우리가 이유하게 되면 왜란 말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때는 why를 써가지고 이렇게 풀칠을 했어요. 방법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란 말이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how를 써가지고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알던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란 말을 이번에는 뭐로 쓴 겁니까? 의문사로 쓴 게 아니라 딱 해가지고 문장 두 개를 붙이는 풀칠 역할을 하는데 썼단 말이죠. 풀칠이에요. 그래서 관계사로 쓴 겁니다. 관계사. 두 문장을 합치는 데 쓴 거. 요걸 이제 보통 관계사라고 해요. 공통 분모가 있을 때 합치는 걸 관계사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요. 얘를 이제 원래 문장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래 문장. 자, 앞에는 그대로입니다. This is the place. 이것이 그 장소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뒤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They met.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in the place.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last nigh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정리됐나요? 네. 이것이 그 장소다. 그들은 만났다. 됐고 in the place last nigh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그 장소고 그들은 그 장소에서 어젯밤 만났다. 뭐가 반복돼요? 장소하고 반복되죠. 그죠? 그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만났다. 그 장소에서니까 보통 in이든 at이든 뭐든 전치사가 들어가겠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이 선행사랑 똑같은 내용은 지워야 되는데 이는 똑같은 건 아니니까 살려야 되죠. 그죠? 대신 뒤에 있는 the place가 이렇게 생략이 되겠죠. 그죠? the place가. 그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뭐가 남았습니까? They met in 그 다음에 last night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in이 남아있어요. in이. 나머지는 우리가 봤던 they met last night 그대로 있죠. 그죠? in이 남아있어요. in이. 그래서 in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럼 in은 처치곤란이죠. 자, 그리고 원래는 where가 아니라 두 개 연결될 때는 앞에 관계대명사를 쓰죠. 우리가. 예, 그잖아요. 이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뭐 쓰겠습니까? which나 that을 쓰겠죠. 그죠? 자, 그럼 원래는 이거겠죠. 그죠? This is the place which they met in last night. 원래는 이거였겠죠. 그죠? 근데 뭔가 좀 자질구레한 게 있어요. in이 있으니까. 그래서 in은 어떻게 합니까? in을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in which로 바꿔주는 거예요. in which. 얘는 이제 없겠죠. 그래서 this is the place in which they met last nigh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in which 앞으로 이제 몰아넣기 했는데도 in which 쓰려고 하니까 말이 불편하고 쓰기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in which를 한 단어로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이게 장소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걸 해주자라고 해서 in which를
한 단어로 바꾼 게 결국 뭔 거예요? where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this is the place where they met last night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보세요. where 같은 경우에는 where 결국은 in 플러스 which, 즉 관계대명사죠. 그죠? 그래서 where 자체는 관계대명사는 아닌 거예요. 대신 이걸 분해해보면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전치사가 붙어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속에 전치사가 녹아있는 겁니다. 장소와 관계된 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나타낼 때도 우리 전치사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7시면 at 7 o'clock 이런 식으로 at 썼었잖아요. 그 전치사가 앞에 가가지고 which나 이런 거하고 결합돼가지고 그거를 한 단어로 한 게 결국은 when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관계대명사하고 전치사가 결합돼가지고 한 단어로 바뀐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뭐라고 부른다?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선행사가 장소일 때는 주로 where 쓰고요. where 쓰고 얘를 썼다. where 썼으면 뒤에 in이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in을 앞으로 뺀 다음에 다시 in 위치를 한 단어로 바꾼 게 where이니까 뒤에 장소나 나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세요. 가령 August 15th, 8월 15일은 the day, 날인데 when I was born in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아니죠. 이때는 15일 하게 되면 날이니까 on 돼 있고 그 다음에 August 15th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생략을 하고 on이 남아있고 여기는 원래 위치를 썼었겠죠. 근데 on이 앞에 와가지고 on 위치니까 요거 on 없어지고 when이 된 거예요. 근데 when 쓰고 뒤에 그대로 on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부사 쓸 때는 요거 시간이었으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흡수해서 만들어진 것이 관계부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홍콩 연습 풀 때 또 한번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Y 같은 경우도 그래요. Y 같은 경우 보통 너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For 뭐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for reason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reason 생략되고 for 남고 앞에 이제 which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for which 이런 식으로 썼을 건데 그거를 한 단어로 바꾼 게 y가 되는 거예요. 역시나 y를 썼을 때는 for가 이게 없어야겠죠. 그렇죠? y가 있는데도 for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장소이다. 그들이 어젯밤 만났던 8월 15일은 날입니다. 내가 태어났던.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이거를 8월 15일은 내가 태어났던 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깔끔하게 안 해도 돼요. 그건 한국 스타일인 거고 영어를 우리가 듣고 이럴 때는 보고 올 땐 그냥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나한테 말해줘 그 이유를 왜 너가 숙제 안 했는지 되고요.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그가 알았는지 내 폰 넘버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요. 방법인데 I don't know 다음에 보통 the way란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 위에는 다 the reason, the day, the place 이런 게 나왔는데 나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I don't know the way, how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주 특색 있는 것은 이때는요. the way를 쓰게 되면 how를 안 쓰고요. how를 쓰게 되면 the way를 안 써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어때요? 지금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 풀고 이러면서 한번 부딪혀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대명사보다 좀 더 확장된 거. 관계대명사에 그쵸? 장소든 시간이든 뭐든 이유든 전치사가 있을 때 그 전치사를 쏙 갖고 나와가지고 관계대명사와 결합시킨 거. 그거를 한 단어로 바꾼 것이 관계부사가 된다라고 제가 짧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가지고 자 이제 뭐가 나냐면 복합관계부사라는 게 나옵니다. 복합관계부사. 자, 요거는요 우리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했었죠. 그죠? 그때 whatever, whoever 이라는 거 배웠었는데 그거 말고 오늘 배웠던 거 그죠? when에다가 ever 붙이고요. where에다가 ever 붙이는데 where 어차피 e로 끝나니까 그냥 e 다음에 그냥 der만 붙였어요. how 다음에
however 이렇게 됐죠. 그렇죠? 물론 이게 그냥 우리 연결어 같은 거로 쓸 때는 그러나란 뜻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따가 예문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네,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No matter how 이런 거야. 자 볼게요. 자 그럼 복합관계부사 보겠습니다. 선행사에다가 관계부사 합쳐진 거. 시간하고 장소 주로 나타낼 때 쓰죠. 그죠? 네, 복합관계부사. 자 먼저 볼게요. whenever 같은 경우에는 when은 할 때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때는 언제나,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anytime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나타낼 때 보통 at 이렇게 많이 붙죠. 그래서 at any time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인데 언제 시간인지 when 뒤에 구체적인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t any time when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굳이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문 한번 보고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바꿔서 쓰게 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갈수록 크게 이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wherever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죠. at any place where 해가지고 where 다음에 정보가 나오겠죠, 그죠? 이러는 곳은 어디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ever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문장의 뒷부분에 붙어서 많이 씁니다. 왜? 그렇잖아요. at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at 같은 거는 문장 만들 때 나는 뭐뭐 한다. 그다음에 끝에 장소나 시간 나타내는 게 at 붙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공항에서.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한 그림 이렇게 되죠. 그죠? 나는 이렇게 되고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초조하게 시계를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계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 어디서? 공항에서. 공항 느낌 좀 살려볼게요. 비행기가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 같기도 하고 바나나 같기도 하고 요런 어순이죠. 그죠? 그럼 나는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I am waiting 됐고 자 그다음에 누구를요? For her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공항에서라고 됐죠. 그죠? at 쓰고 그다음에 the airpor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즉 하고 싶은 말 머리, 몸, 기타적인 내용, 나머지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게 제일 끝에 쓰여졌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at any time when, at any place where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문장 뒤에 이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씁니다. 예를 볼게요. He bothers me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나한테 이렇게 뭔가 좀 근심거리를 준다. Whenever I speak 돼 있죠, 그죠? Whenever I speak. 자, 그러면 그는 나에게 근심거리를 준다 다음에 아까 at the airport 이런 것처럼 언제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enever I speak 내가 말할 때는 언제나 라는 말 대신 뭐를 쓸 수 있다? 그렇죠. at any time when 그래서 at any time when I speak 처럼 쓸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해석만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이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붙여 쓰고요. 자, 다음 볼게요. 얘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no matter 이미 배웠었잖아요. no matter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간 이런 굳은 느낌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쓰면 양보부사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보부사절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앞뒤가 뭔가 상반된 내용일 때 보통 양보를 나타낸다고 해요. 자, no matter when 이라고 쓸 수 있어요. 부사절일 때. 자, 부사절이란 건 뭡니까? 부사절이란 거는 따로 이렇게 부록으로 앞에 딱 붙어가지고 문장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은 주로 앞에 이렇게 랄랄랄랄라 커마 뒤에 문장 이렇게 됐을 때 요 앞에 있는 거 보통 이렇게 커마 앞에 있는 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요거를 부사절로 하죠. 왜? 얘를 빼도 나머지는 말이 되잖아요. 부가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부사절이라고 한다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no matter when 혹은 no matter where 혹은 no matter how 이렇게 되고요. 언제 뭘 하더라도 어디서 뭘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rever you go, you always find someone who speaks English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커마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쓰였습니다. 얘 빼도 나머지가 you always find someone who speaks English
너는 항상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speaks English. 영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할 것이다. 나머지 말 되잖아요. 즉 여기 있는 문장을 다시 말하면 절이라고 그러죠? 얘는 부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양념이고 소스예요.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쓰였을 때는 wherever를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우리 공식대로 no matter 얘는 어디 여기지, 그렇지? wher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no matter where you go, 너가 어디에 가든 you always find, 너는 발견할 거야.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됐죠? 됐고 하나 더 해볼까요? 네, however hard she tries. 됐죠, 그죠? She can't take first place. 자, however. 자, 요거 다음에 어순 주의하세요. however 다음에 이렇게 hard 이런 식으로 네, 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라고 되는 거죠, 그죠? However hard. 아무리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라는 지금 부사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 거야. 그녀가 노력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she can't take first place. 1등을 할 수가 없다. 되게 좀 슬픈데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상을 타요, 못 타요? 못 타죠.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어때요? 서로 대조되죠. 그죠? 대조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넌 안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앞뒤가 대조되는데, 그쵸? 대조되는데, 특히나 1등을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요 약간 반대된 컨셉의 문장이 앞에 왔죠. 그죠?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하냐? 즉, 뒤에 나오는 문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문장, 얘를 양보라고 해요. 양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보, 부사, 절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앞뒤가 상반돼가지고 뒤쪽 문장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앞에 나온 내용이 상반되는 문장을 양보절이라고 합니다. 그는 뭐라고 할까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따뜻하다. 하게 되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얘가 양보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음이 따뜻한 것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no matter how까지 이렇게 공부 다 했죠? 쭉쭉쭉쭉. 요걸 언제 이걸 쓰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해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복습을 하면 됩니다.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훑어보시고 홍공 연습도 한번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개념 끝!